안녕하십니까. 법무빈 유한린 AI 플랫폼 테크놀로지 그룹의 구태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율주행과 자동차 보험이라는 주제로 모빌리티 테크팀의 이상강 변호사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가져오신 이야기는 어떤 것입니까? 네, 오늘은 자율주행과 자동차 보험이라는 제도를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단연간 국내외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보상 관련된 사건들을 좀 많이 수행했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동차 보험 제도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곧 이때를 이제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한 보험 체계라던가 이제 좀 쟁점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 나누고 싶어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미 서울 시내에서는 심야에 로보택시가 운행 중이고요. 유상 운송이죠. 그 다음에 내년부터 국토교통부가 레벨 4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을 허용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해두었습니다. 레벨 4는 제한된 구역에서의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구역 내에서는 운전자가 이제 운전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뭔가 많이 달라지겠네요. 그 얘기를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책임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사실 이제 기존 보험 실무에서는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운전자의 과실 비율 판단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완전 자율주행 시대의 경우에는 운전자 과실이 자동차 사고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오히려 자동차의 제조상 결함이라던가 통신 문제, 아니면 이제 정부 시설, 도로 같은 이런 인프라의 문제가 사고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어떤 과실 판단에 따른 보험 제도에서 앞으로는 이제 다양한 이러한 좀 사고에 기여하는 주체들의 좀 책임을 좀 담보하는 그런 통합적인 보험 체계로 변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 자율주행 이용이 강제되지는 않을 테니까 당분간은 일단 사람이 운전했는지 아니면 자율주행 차량이 운전했는지를 먼저 가리게 될 것입니다만, 자율주행 차량 기능으로 운전한 것이 확인되면 그 다음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전자는 책임에서 빠지게 되고, 그 차량의 운행에 관여한 여러 가지 주체들, 예를 들면 제조사부터 통신사 등등 있겠네. 또 그 사고 현장에 도로를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런 쪽에서 사고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분석하는 쪽으로 책임이 넘어간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만 이제 저희 자동차 현재는 자배법이라고 하죠. 자동차 이제 사고 손해배상 보장법 보상 체계가 기반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당분간은 이제 자율주행이 도입되더라도 우선은 이제 운행 책임을 가지고 있는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피해자에 대해서 먼저 보상을 하고 결국은 이제 상을 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점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사고의 원인이 이제 본인의 어떤 운전상 과실이나 상대방 차량의 과실보다는 차량의 제조상 과실이라던가 통신 인프라 문제, AI 솔루션의 문제, 내지는 이제 정부나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인프라상 문제와 같은 복합적인 이런 원인이 개입되기 때문에 이런 부상을 할 시에도 각자의 책임과 이 원인을 좀 분석하는 과정이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복잡할 수 있겠는데, 왜냐면 양쪽 차량이 충돌한 경우에 있어서 둘 다 자율주행일 수도 있지만 한쪽은 여전히 사람이 운전하는 차일 수도 있잖아요. 상당 과도기 동안에는 그렇게 될 텐데 경우의 수가 여러 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쪽이 완전 자율주행 운전을 주장했고 그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 역시 따지게 되는데, 그때 자율주행 차량은 과연 준법 운행을 하였는지부터 따져볼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엄청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정말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차량을 중심으로 한 이제 판단 기준에 있어서 데이터의 작용이 굉장히 높아진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이제 관심 많으신 분야가 앞으로 그러면 보험료가 어떻게 될 것인가랑 관련이 있는 쟁점인데요. 사실 이제 보험을 가입할 때는 이제 만 26세 특약이라던가 부부 한정 이제 운전, 내지는 내가 작년에 큰 사고를 낸 적이 있느냐, 이런 운전자 개인의 데이터가 이제 보험 상품이라던가 보험료 선정의 중요한 선정 요소가 되었다면은,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서는 운전자의 과실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차량의 데이터, 이 차량 유사한 차종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어떤 운행 환경에서 사고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전혀 다른 유형의 형태의 데이터가 이제 보험료 산정이라든가 가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져오신 자료를 보면은 자동차 보험료가 인하되는 요인도 있고요. 그것은 아마 사고율이 감소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편 인상되는 요인도 말씀하시는데 수리비, 조사비, 또 제조물 책임 담보, 이런 것들인데, 아까 직전에 말씀 나눈 대로 사고가 자율주행, 인간 대 자율주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인상 요인도 그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 사고를 둘러싼 이 법률 문제가 이제는 운전자를 식별하고 그 운전자가 법규를 준수했는지 또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서 보험사가 지급을 하는 꼭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원인을 분석해서 보험사가 구상을 하는 이런 쪽으로 옮겨간다는 말씀으로 드리는데요. 그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진행될까요? 네, 우선은 사실 기존의 이제 자동차 보상 실무에서 특히 법무에서는 이제 과실비율 몇 대 몇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근데 이전 앞으로 운전자 개인의 과실보다는 정말로 다양한 사고 원인이 복합적으로 앞으로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어떤 운행 기록과 로그, 자동차 로그 기록을 하죠. 그리고 시스템 결함을 입증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가 매우 이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고 거기에 기반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조사에 대해서 과실 책임을 묻게 된다면은 요거 이제 매우 국제적인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제조물 책임을 주장하고 또 입증을 해야 되는 매우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이러한 이제 법무까지 좀 개진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가장 자연스럽게 이제 꼭 자동차의 어떤 이제 블랙박스라든가 영상을 통해서 이제 과실비율에 대해서 빠삭하게 지시로 활용하는 부분보다는 앞으로는 이제 자동차 자체 기술이라든가 또 AI 솔루션의 어떤 가동 네.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형태의 제조물 책임 소송에 대해서도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어야지 보상 실무에서도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이제 사람이 운전했기 때문에 형사 책임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나면 우리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뭐 양쪽 다 자율주행 차량이었다면 그러면 경찰이 출동할 일이 없어지네요. 그럼 사고 조사는 아마도 먼저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제조사가 그런 데이터를 과연 허용할지, 즉 제조사 데이터에 접근성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또 그 제조사가 대부분 한국 차량이겠지만 한국 카 메이커이겠지만 요즘엔 수입 차량 판매가 굉장히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국 제조사일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제적인 소송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물론 이제 보험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만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보험료가 비싸지는 이런 부작용이 나올 것 같고 뭐 등등이 생각해요. 그래서 법무법인도 이런 분야를 잘 도우려면 앞으로 발전할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전문성을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입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한번 오늘 말씀해 주신 주제를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은 운전자 과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현재 이제 보상 실무 그리고 이제 자백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이 보상 실무 자체가 전면적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이제 보험제도가 전체적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존의 운전자 중심의 보험 체계가 아니라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있는 제조물 책임과 영업배상 책임, 그다음에 국가배상도 포함한 글로벌 표준에서 신속하게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또 각자의 책임 비율에 따라서 보상을 하고 좀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보험제도가 이제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보험업법과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교통법, 형사처벌 관련된 조항들 이러한 다양한 법률 조항들이 가장 중요한 것도 자백법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핵심적인 현재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법률들이 전면적으로 개정되고 또 새롭게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제도가 굉장히 빨리 변화돼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이 코앞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그리고 보험을 관장하는 금융위원회 행위 주체와 관련해서 또 법무부도 민법이나 형법의 행위 능력 문제 등등등등 또 수사가 여전히 또 일부 남아 있을 수 있어 경찰관의 행정안전부까지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관계 부처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하고 필요한 법제도 개선을 이끌어서 우리 국민들이 피해나 불편함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도 변호사입니다만 많은 대비를 해서 우리 고객들에게 충분한 그리고 훌륭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